원숭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monkey. 이거 똑똑하시네. 그 사과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애플. 그렇죠. 공부 잘하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다. 그러면 권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옥싱. 그렇죠. 권투를 영어로 옥싱입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권투를 영어로 옥싱. 권영복!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밖에는 봄꽃이 화사하게 피었는데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습니다. 출래부사춘이라는 말처럼 참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꽃의 향기는 십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백리를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향십리, 주향백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향기는 얼마나 갈까요? 만리를 간대요. 그래서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멀리 가는 우리 사람의 향기를 주제로 오늘 제가 내 인생의 향기를 어떻게 발산할까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위인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240여 국가 중에서 5%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만든 바로 그 디딤돌을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바로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시고, 두 번째 계시는 분이 현대그룹을 만든 아산 정주영 회장이십니다. 세 번째 이분은 호가 없어서 제가 이름을 몇 개 달아놨는데 바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십니다. 세 분 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세 분은 대한민국의 정말 큰 기업의 벼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동시대를 살았지만 각각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성장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먼저 이 제일 왼쪽에 호암 이병철 회장께서는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에서 대학까지 다니신 엘리트십니다. 이분은 항상 계획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장단점과 손익을 따져서 철저하게 이렇게 기업을 성장시킨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은 또 항상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나라를 생각하신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국이라는 기업 이념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서 인재제일이라는 슬로건을 함께 내걸고 오늘의 삼성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이병철 회장과는 달리 현대그룹의 아산 정주영 회장은 저 강원도 통천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오늘날 초등학교인 소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지만 이분은 뭐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들이대 정신으로 기업을 일구신 분입니다. 밑에 직원이 못한다고 하면 해보긴 해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했는 것들을 전부 성공시킨 그런 정말 훌륭하신 분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십니다. 이분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렇게 늘 얘기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김우중 회장은 현대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중에 한 곳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신 엘리트로서 정말 이 앞에 두 분들보다는 나이가 20살에서 26살 적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한 30여 년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동시대에 같은 어떤 기업을 이끈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늦게 출발했는 것만큼 차근차근 기업을 일굴 수는 없고 남이 못한다고 손들었던 기업을 전부 인수를 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인천에 한국기계를 인수해서 대우중공업으로, 그리고 저 거제도의 옥포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대우조선으로, 그리고 부도 직전에 있는 대한전선 가전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대우전자로, 그리고 부도 직전에 있는 세한자동차를 역시 인수를 해서 대우자동차로, 동양정보를 인수해서
대우증권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기업을 크게 성장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젊은 세대들의 우상이 섰고 세계는 넓고 할애는 많다고 이렇게 희망을 준 분이셨는데 아깝게도 IMF로 인해서 기업이 막을 내리는 그런 비운의 어떤 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환경과 각각 다른 방법으로 기업을 성공시킨 세 위인이십니다. 여기 또 1997년에 우리가 IMF가 왔습니다. IMF가 동남아에서 시작되는 이 IMF를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와 함께 잘 극복해냈는데 이 특히 두 분의 위대한 지도자가 IMF를 극복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두 나라의 지도자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마하티르 총리입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과 마하티르 총리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IMF를 극복했습니다. 먼저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캉드시 왼쪽 위에 있는 분이 캉드시 IMF 총재가 요청하는 대로 IMF의 권고를 충실히 따라서 IMF를 극복했습니다. 반면에 마하티르 총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만 이분은 IMF 권고를 무시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방법을 가지고 IMF를 극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IMF가 요구하는 기업 부채 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서 어려운 기업 구조조정을 했고 그리고 눈물 나는 정리해고를 했고 온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해서 장롱 속에 있던 금을 꺼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전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바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성공적인 일을 해내셨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IMF 권고와는 달리 자기 나름대로의 동아시아적 가치를 내걸고 그리고 높여오르는 환율을 묶었습니다. 고정환율을 묶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들어온 달러가 못 빠져나가도록 외환 동결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나 자국민들에게 전부 다 나가도록 그리고 각 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IMF를 극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세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가까운 일본 사람들이 제일 떠받드는 세 사람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기를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을 비교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울지 않는 두견세를 가지고 어떻게 울릴 것이냐. 먼저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세가 울지 않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두견세가 울도록 만들어라.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러나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입니다. 막부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노래가 나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어느 분이 노래를 했습니다. 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느 분이 또 인생은 나그네 길 촬영을 하다 보니 제가 실수를 좀 하네. 나그네 길이라고. 근데 어떤 가수는 인생을 생방송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 벌스. 탄생에서 시작해서 데스,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 국도로도 가고 고속도로도 가고
철로로도 가고 하늘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답이 없고 해답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는 어떤 해답을 가지고 인생의 향기를 내뿜을 건가?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바로 인생의 향기를 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가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크게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아는 분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니까 60 중반도 안 됐는데 폐암 말기래요. 그래서 나는 강남에 아파트도 필요 없다. 명동에 건물도 필요 없다. 용인에 땅도 소용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설에 안동 시골에 가니까 99살을 낳는 할머니가 옆에 계셔요. 그래 가서 할매요, 왜 이래 건강하게 사니께요? 하니까 할매가 안 죽어 있기에 오래 산다. 여러분, 안 죽으면 오래 삽니다. 안 죽으면. 예? 그래서 건강하게 팔팔하게 장수하는 게 인생의 향기를 내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진시황이 중국 최초의 바로 통일 임금입니다. 중국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한 임금입니다. 영생을 구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방궁을 만들고 만리장성을 쌓고 자기 무덤을 임금 되자마자부터 세계 최대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건 다 먹었어요. 곰발바닥, 상어 지느러미, 그리고 제비집 요리, 모기 문안 요리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을 시켜서 불로 초를 구해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50도 못해서 결국 50을 못 넘기고 죽게 됩니다. 그가 만든 대제국은 죽고 난 뒤에 5년 뒤에 바로 망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풍신수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4월 13일 15만 정병을 부산진에 상륙을 시켜서 저 중국까지 이제 먹으려고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조선은 길을 비켜라는 정명가도의 어떤 명분을 내걸고 조선을 침탈했지만 7년도 안 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터망함을 느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절명시를 남기게 됩니다. 이슬로 와서 이슬로 내리고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는 인생이여, 아 오사카성의 일도 꿈속의 꿈이련가. 이 허망함을 나타내는 절명시를 남기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알렉산더는 저 유라시아 제국까지 정복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으나 32살에 열사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허망함을 느낀 알렉산더는 내가 죽거든 두 손을 꺼내서 묶고 만 백성들이 내 두 손을 보게 하라. 빈손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공술의 공수를 죽기 직전에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남보다 덜 아프고 남보다 덜 늙고 남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세 가지, 좋은 약과 좋은 음식과 좋은 운동. 이게 좀 싱겁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참 여러분들이 다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좋은 약과 좋은 음식은 한 가지다 하는 말이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약식동원. 응? 좋은 약과 좋은 음식은 근원이 같다.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데는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약과 음식을 동일시했습니다. 자, 지금 좋은 약과 좋은 음식과 좋은 운동,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우리 보릿고개라는 노래에도 나왔다시피 야야야야 뛰지 마라, 배 끄질라, 똥도 누지 마라,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만 지금 좋은 세상이 먹을 것이 넘치는 세상이 돼서 음식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세월이 됐습니다. 그러나 좋은 약과 좋은 운동은 여러분이 결심을 해서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을 제외하고 좋은 약과 좋은 운동.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습니다.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고 또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력이 약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이런 병이 오는데 그렇다면 좋은 약과 좋은 운동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제가 연구해낸 게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속에 좋은 약공장이 있고 우리 몸속에 부작용이 없는 천연 약공장과 좋은 명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내 몸속에 있는 면역이라는 겁니다. 면역. 이 면역력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 몸속의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좀 웃어 보이소. 자,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부작용은 최고의 치료약이 바로 면역력을 올리는 거고 최고의 보약이 바로 행복 호르몬을 뿜뿜 솟아나게 하는 건데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웃음입니다. 웃음은 바로 면역력과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 웃음입니다. 웃음은 여러분 많이 웃게 되면 알파파가 활성화돼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그리고 뇌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중풍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웃음은 우리 몸속에 나쁜 것들을 뽑아내는 최고의 청소기입니다. 여러분 들숨은 맑은 산소를 마시고 날숨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바로 나쁜 것을 내뿜는 숨이 날숨인데 웃음은 최고의 날숨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숨이냐. 그냥 날숨에 2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진 날숨이 바로 웃음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웃었을 때 200배 이상의 날숨의 효과로서 혈액 속에 찌꺼기만 나오게 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세균, 바이러스, 발암물질, 농약, 찌꺼기 그리고 방사능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다 뽑아내는 기가 막힌 우리 몸의 청소기가 웃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암을 만드는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 중에 NK세포라고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셀, 자연살상세포를 30% 이상 활성화시켜서 암을 예방을 하고 치료해주는 게 웃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음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제대로 웃을 때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 자, 제대로 웃었을 때 15초를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25번 이상의 효과가 나고 제대로 웃었을 때 1분 웃으면 10분 이상 에어로빅이나 10분 이상 조깅을 하는 엄청난 운동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웃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 이걸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냥 웃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개괄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크게 웃어야 됩니다. 크게 웃자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고 배로 웃음을 크게 입을 크게 벌려서 배에서 웃음을 끌어올려서 웃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길게 10초 이상 길게 웃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몸을 이용해서 웃는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웃음에 중요한 게 관악근 항문을 조이면서 웃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4가지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부를 하고요. 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태서 입도 열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천냥빚도 갚지만 입에서 나오는 30초 말 한마디가 30년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가장 즐거움을 주는 바로 말, 즐거움을 주는 소리가 바로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입을 많이 벌려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웃으면 인상이 바뀝니다. 바뀌게. 인상이 바뀌면요.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많이 웃어서 인상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여러분 인생의 향기를 뿜는 건강하게 팔팔하게 장수하는 웃음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